학사, 석사 및 전문직 학위를 보유한 사람들은 형식적 학위가 없는 사람들보다 LLM 기반의 소프트웨어에 더 노출되어 있다. 이는 오픈AI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 드러난 경향입니다. 고급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는 전문 직종, 그리고 그 과정 끝에 평생을 안락하게 살아온 이들의 위치가 가장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추론과 고급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예상했던 미래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택시기사가 대체되고 공사를 로봇이 대신하며 기계 간호사가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고도의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 고급 지식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해야 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전파를 통한 거대 신경망은 그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데이터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추론하고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줄 알았던 AI의 대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델이 내놓은 추론이 맞는지 더블 체크하는 인력의 비용과 실수했을 때의 비용 곱하기 확률을 비교했을 때 아직은 후자가 더 큽니다. 좌측을 더블 체크하는 인력 비용이라 한다면 우측을 AI를 사용하는 리스크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의 오류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므로 실수했을 때의 비용이 목숨이거나 법적인 문제인 의료와 법의 영역에서는 그 대체가 다소 늦어질 수 있으나 점점 더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어 실수할 확률이 낮아져 우측의 비용이 더블 체크 인력의 비용보다 더 낮아진다면 반드시 대체가 일어납니다. 인류 역사상 비용이 낮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모델이 더 커지면서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는 정도에 다다르면 고급 지식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더블 체크해야 하는 인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즉, 이러한 혁신이 일어날 영역에서는 고급 인력들의 은퇴가 약간은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I의 인력 대체라는 커다란 틀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자신만의 AI 모델을 커스텀해서 사용할 것이며 각자 사용하는 모델은 천차만별이고 최신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비용이 비싼 대신 추론 능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 좀 더 특별하고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더 커다란 모델을 가져와 파인 튜닝에 사용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면 충분한 사람들은 적당한 모델을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며 사용할 것입니다. 미래에는 각 기업, 개인들이 AI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모델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자는 주어져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스케일링 법칙, 컴퓨팅 자원, 그리고 학습용 추론 토큰의 질. 이 모든 조건은 LLM을 만드는 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MS뿐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AI 기업들도 말이죠. 오픈 AI가 이번 GPT-4에 대한 트레이닝 데이터, 파라미터, 훈련 방법을 모두 숨긴 이유는 결국은 기술적 해자가 타사들을 장기간 따돌릴 정도로 깊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샘 알트먼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모델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올 것이며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잘 이해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녹여낸 팀, 자체 컴퓨팅 자원을 꾸준히 연구하고 업데이트하거나 GPU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팀, 그런 팀들이 왕좌를 노리고 서로 뺏고 빼앗길 것입니다. 먼저 컴퓨팅 자원을 살펴봅시다. 컴퓨팅 리소스는 AI 연구에서 사용되는 연산 자원을 말하는데 현재는 엔비디아의 A100이 가장 대중적이고 성능 좋은 머신러닝 훈련용 GPU로 손꼽힙니다. 때문에 이 컴퓨팅 자원을 어떤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나를 분석하는 보고서들도 종종 나오는데요. 2023년 3월 27일 업데이트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A100을 갖고 있는 기업은 메타, 네 번째로는 테슬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은 P4D, 24X 라지와 같은 아마존의 인스턴스를 빌려서 시간당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잠시 GPU를 빌리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A100을 사서 더 버릴 정도로 모델을 훈련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학술적으로 모델 훈련에 사용된 AI 칩은 FPGA, TPU, ASIC 칩들보다 엔비디아의 GPU가 단연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어 커다란 성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엔비디아의 GPU가 1년 새 2배 이상 더 인용된 데에 비해 FPGA, TPU, ASIC 모두 제자리 걸음입니다. 얼핏 보면 엔비디아가 초기 머신러닝 훈련용 칩 분야에서 그 자리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어 보이지만 이는 수면 바깥에서의 모습일 뿐으로 짐 칼러의 텐스토렌트와 같은 기업은 머신러닝 훈련만을 위한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은 2024년 4월 5일 TPU 버전 4를 발표했는데 이는 엔비디아의 A100보다 1.2배에서 1.7배 더 빠르고 에너지는 1.3에서 1.9배 더 적게 쓴다고 강조하고 있어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가진 컴퓨팅 리소스도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구글은 TPU로 자체 훈련의 90% 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컴퓨팅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4위의 테슬라 역시 자체 개발 컴퓨터인 도조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숨기고 있는지는 공개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GPU에 비해 자체 개발의 칩들의 장점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연산료만 높으면 되지 왜 자꾸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는지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훈련된 모델을 얼마나 값싸게 내놓을 수 있냐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성에 달려 있습니다. 전력뿐 아니라 추후에는 CO2 배출량까지 원가에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죠. 더 효율적인 트레이닝이 가능한 기업들은 모델 이용료를 떨어뜨릴 것이고 가격 경쟁에 유리한 고점을 차지할 것입니다. 각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경쟁하며 AI를 시장에 내놓는 것은 우리에게 지능의 한계 비용이 0이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모델의 사용료를 낸다면 하나를 묻든 둘을 묻든 하나의 단위 지능을 더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0이 된다는 것이죠. 이는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글, 새로운 사진, 새로운 동영상이 쉴 새 없이 세상에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성 모델의 한계는 곧 인간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Houston, this is Radford. A fleet of massive alien spacecraft just appeared out of nowhere and jumped into Earth's atmosphere. The ships are unlike anything. Panic is spreading across the globe in the wake of the arrival of alien spaceships. Reports of unusual activity and sightings have led to fear and uncertainty, with many wondering what the aliens' intentions may be. World leaders are working to calm the public and assure their safety, but the situation remains tense. Experts continue to investigate and gather more information as the world grapples with this unprecedented event. My fellow Americans, today we face a challenge unlike any other in our history. As you may be aware, strange alien objects have arrived on our planet. While we do not yet know their intentions, we must remain calm and approach this situation with the utmost care. I have ordered our government officials to work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gather more information and develop a coordinated response. We will remain vigilant and steadfast in our efforts to protect our planet and its inhabitants. President Vladimir Putin has accused the U.S. of inviting the aliens to our doorsteps through unprovoked attacks on the UFOs that were recently shot down over the U.S. and Canada. Putin suggested that the U.S. attacks on the UFOs may have broadcasted Earth's location to the aliens. He added that the world is about to pay a heavy price for what he called America's outrageous actions. In a bold move that has sent shockwave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ussia, China and India have announced that they are teaming up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The new plan involves a joint task force of scientists, engineers and other experts working together to develop technology capable of communicating with the alien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expressed that it will not support Russia's efforts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In a statement released earlier today, President Joe Biden stated that the U.S. government will block any actions that could potentially put national security at risk. Today, I ordered our brave men and women at the Space Force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vent Russia and its allies from making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We are determined to prevent any exchange of technology between the aliens and these nations, which could jeopardize the national security of our country. I ur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our NATO allies to stand up to this unprovoked attack on global security. Sleepy Joe will not handle this situation very well. The aliens could be hostile for all we know. But if I were the president, the aliens would have loved me. Ask anyone in Area 51, and they will tell you the truth. When I visited Area 51, everyone was impressed by how aliens greeted me. I was the smartest person in the room. I dissected some aliens, and they didn't even scream. Nobody heard them scream. I created Space Force. I don't think Sleepy Joe will give me any credit.
Concerns continue to rise over Russia's growing interest in exchanging technology with the aliens, which could put global security at risk. Russia said it's committed to sharing any alien technology it receives with the rest of the world and will be transpar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ATO is prepared for situations like this. The NATO allies, led by the U.S., have announced joint efforts to prevent Russia from making first contact with the extraterrestrials. And let there be no doubt, the commitment of the United States to our NATO alliance and Article 5 is rock solid. Footage resurfaced of two SpaceX rockets blasting off to space in an unannounced launch. Witnesses believe they could be carrying delegates of the NATO allies who are tasked with communicating with the aliens. A group of delegates representing Russia and its allies left off on board the Soyuz spacecraft on their way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extraterrestrials in orbit. President Vladimir Putin himself attended the launch and said that Russia will do everything within its power to protect its allies. Russia has declared NATO's attempt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an act of war, as delegates of several nations await in orbit for any sign of alien response. Russi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i Lavrov accused SpaceX of sending nuclear weapons into orbit in an attempt to deter Russia and its allies from making any contact with the extraterrestrials. NATO allies led by the U.S. government have rejected Russian claims of smuggling nuclear weapons into orbit. Tensions in orbit continue to escalate as the race to make first contact with aliens reaches new heights. According to witnesses, Russia launched 3 Soyuz spacecraft in the last 24 hours. Intelligence reports revealed that the spacecrafts may contain nuclear warheads, a move that comes amid fears of further escalation in orbit. Protests have erupted around the globe calling for the U.S. and Russia and their allies to form a joint team of delegates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extraterrestrials. Over 20,000 peace advocates, including Nobel Peace Prize laureates, signed a joint letter requesting the delegates of both sides in orbit to work together and put Earth's interest first. Russia and its allies have warned the NATO from any attempts at sending astronauts to the alien spaceships as it begins intensifying its surveillance throughout orbit. President Joe Biden said that Russia's empty threats will not deter the NATO from sending its representatives to make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The countdown to the first contact with the aliens has begun. The NATO announced today that its delegates will approach the alien spaceships starting tomorrow, a move that defies Russia's threats of retaliation with a swift response. The allies of both groups have reportedly been gathering a stockpile of nuclear warheads in orbit. Houston, this is Earthstream. We're approaching the gate of the mothership. Godspeed, Earthstream. We're counting on you. Americans, we are warning you not to approach the gate, or there will be consequences. Americans, this is your last warning. What's that object that's approaching us? I don't know. Houston, there is something coming out of the Soyuz spacecraft. We're not seeing anything in our systems, Lieutenant Robert. Any idea what it could be? A short time ago, I ordered the use of our nuclear arsenal against Russia and its allies, who have crossed the line with the massacre of our delegation in orbit. Together with our NATO allies, we have launched the Wrath operation against every country that was involved in this massacre. I want everyone to accept the new harsh reality that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I urge our citizens to take shelter in our nuclear bunkers until the Wrath operation ends. We don't know how long it will take, but we are determined to win. Greetings, humans. We have observed your actions with great disappointment. Your inability to see beyond your own selfish desires has blinded you. You have failed to recognize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things and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and respect. We have come here to return your artifact that carried a misleading message of hope and togetherness.
You are not who you claim to be. We had hoped that by making contact with you, we could share our knowledge and wisdom and help guide you towards a more enlightened path. But it seems that you are not yet ready to receive our message, and that your hearts and minds are still closed to the possibility of a better future. We are the guardians of the universe. We are the cleansers. Our prime directive is to eliminate any hostile civilizations that could pollute the universe with their greed, ignorance, and carelessness. We will give your planet another chance, but we must cleanse it first to prepare it for a new civilization. We hope that one day, a better civilization from your planet will join us in exploring the wonders of the universe, rather than destroying them. Farewell, humans. Hello from the children of planet Earth. تحياتنا للأصدقاء في النجوم. Здравствуйте, приветствую вас. Сантьягури салути. Конничева. Оgenki desu ka? 이 영화는 AI로 만든 것입니다. 대본부터 우주선의 컨셉 아트, 음성까지 거의 대부분 말이죠. 이번에는 음악을 살펴볼까요? AI 필터를 이용해 제이지의 목소리를 입혀낸 음악 들어봅시다. Tell the young they can never become what they aspire to. Born in a cell with no one who can inspire you. Your highs are never as high as those that lie to you. Pretending that they live in the sky, lying behind your roof. Shooting holes up at your ceiling, trying to find the proof, trying to fight the feeling, the truth. Tied up like the noose they've been concealing. Dipped in diamonds so that you find it appealing. Time for dealing, despite y'all dealing, we are the savages, the natives who fight the appeal of all your lavishes. The brave who find what is real and call it as it is, and use a mind of wheel to escape the laws of averages. To be rich and broke, could it be broke and rich? You see it all gets flipped by those who master this, who give a whole new meaning to what your master says. Jumping over the walls on old mattresses, the savage. We are the savages. We are the savages. The savage. The savage. The savage. We are the savages. The savages. The savages. We are the savages. The savage. 이제는 인증되지 않은 한 계정이 인터넷에 글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람인지 봇인지 AI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며, 어떤 크리에이터가 동영상을 올리더라도 이제는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 구분하지 못할 것이고, 유명인사가 찍혔다는 사진을 보아도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면 갈수록 알기 어려워질 것이며, UFO나 외계인과 만났다는 동영상이 나더라도 이것조차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AI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더 정교해지며 그 정교해진 데이터들이 진실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린 또 AI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린 두 가지 측면에서 잠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론은 트위터를 AI 시대의 방주로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트위터에 집중해야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LLM의 성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추론 토큰의 질입니다. 이 토큰들이 얼마나 똑똑한 말을 하는지, 얼마나 깊은 말을 하는지, 얼마나 특별한 말을 하는지 그 질이 중요한데, 이미 트위터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미디어라는 밈이 생길 정도로 그들이 생성하는 트윗들은 LLM들을 훈련하기에 적합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트위터의 데이터를 끊어버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둘째는 바로 지금 다루고 있는 진실성입니다. 트위터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이 올라오면 그 사실에 대한 진위를 검증된 계정들이 특별한 형태로 글을 남겨 사실 여부를 다룹니다. 검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남긴 노트들은 다수결로 이것이 정답이라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트들은 그대로 표시되며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노트를 읽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커뮤니티 노트죠. 갈수록 진실은 희소해질 것이라는 것에 대응해 미리 트위터를 준비해가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AI 개발을 일시 중지하라는 요구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개발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개발 중단 촉구 움직임에 대해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으며 MS와 오픈AI는 어차피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의 스케줄에 대해 AGI까지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AGI를 빨리 개발하면 타임라인은 짧아지는 것이고 늦게 개발하면 타임라인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 수준의 AGI가 스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이전 에이전트보다 똑똑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는 것을 지능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능 대폭발을 일으킨 AI를 초지능이라 하는데 AGI가 초지능에 이르는 것을 이륙이라 합니다. 여기엔 빠른 이륙과 느린 이륙이 있습니다. AGI가 스스로 개선하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면 수시간, 어쩌면 수분 만에 초지능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간은 AI를 우리의 가치관대로 움직이도록 제어하는 정렬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픈 AI는 AGI를 최대한 빠르게 개발하는 것이 인류에게 이롭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AGI의 출현은 이미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일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인간이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데이터와 컴퓨팅 리소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AGI의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는 더 가속되어 일주일, 하루 어쩌면 수시간, 수분 만에 초지능으로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정렬은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초지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요소가 더 발전하지 못해 제한적인 현 상황에서 AGI를 개발해 천천히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정렬하면서 초지능을 얻게 하는 것이 인류를 이롭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과연 AGI까지의 타임라인이 짧아진다 하더라도 정말 초지능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이러한 예측은 현재 인류 그 누구도 모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17년 11월 AI가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인류가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4년 MIT 강연에서 AI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UC 버클리 박사 출신인 댄 핸드릭스는 시그모이드, 렐로에 이어 최신 논문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갤루를 진펠과 함께 공동 고안해낸 사람으로 실력 있는 인공지능 연구원입니다. 그런 그가 2023년 3월 28일 자연선택은 인간보다 AI를 선호한다는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다윈의 자연선택을 이야기하듯 이번 딥러닝 혁명을 바라보며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가 이기적인 행동을 야기해 어떻게든 어떤 행동을 해서든 살아남도록 동물을 유도한 것처럼 모델들 역시 서로 경쟁하면 더 이기적인 모델이 되어서 AI 세이프티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죠. 인간의 진화는 천천히 일어나며 두개골 크기의 제한을 받는 데 비해 AI는 생물학적 진화에 수십만 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를 자체 코드와 하드웨어 변경으로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두뇌가 약 100에서 200개의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만을 유지할 수 있을 때 AI는 컴퓨팅 리소스 확장으로 수백만 개 이상의 복잡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전례 없는 집단 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리아 수축해버는 트랜스포머 이외의 새로운 돌파구가 없더라도 프롬프트 체인을 늘려가며 그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그 커다란 모델은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기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프리 힌턴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고작 수십억 초를 사는 데에 그치지만 현재 눈뜨고 있는 거대 신경망들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기 어려운 상황이죠.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AI의 인력 대체는 필연적이고 그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다는 점. 둘째는 갈수록 진실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며 진위를 판별하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AGI를 목표로 하는 기업, 특히 선두기업은 더 가속하고 더 빨리 AGI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려와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는 시대이지만 더 풍요롭고 더 즐길 거리가 많은 시대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AI로 인해 늘어난 어마어마한 생산력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돈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그것들만 소비하다가 인생이 다 가버린다면 거짓된 정보 속에서 우리가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살다가 평생을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 죽게 된다면 우린 어쩌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였을 우리의 전 세대들을 부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코딩, 앱과 AI 개발과 같은 기술 혁신 분야에 모든 세금을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작은 국가에서 시작하지만 이제 각 국가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기회를 잡기 위해 진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경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3년 3월 시진핑은 푸틴에게 앞으로는 지난 100년간 없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는 최초로 중국 위안화를 사용해 액화 천연가스를 거래했고 한물 갈 줄 알았던 브릭스는 다시 뭉쳐 단일 브릭스 통화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외화가 달러를 제치고 위안화가 되었으며 인도 상무부 장관은 인도가 이제 달러 대신 루피로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친미 성향이었던 사우디는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 4개국으로 이루어진 상하이 협력기구와 경제동맹을 맺었습니다. 날레디 판도르 남아공 외무장관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알제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나이지리아가 브릭스에 가입하길 원한다고 말했죠. 말레이시아의 아나르 총리는 이제 미국 달러에 계속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발맞춰 중국은 말레이시아에 3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전 미국 하원 의원 론 폴은 중국, 브라질, 러시아와 관련된 큰일이 일어나는 징후가 있다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 기술 임원의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e're developing through technology an ability for consumers to measure their own carbon footprint. What does that mean? That's where are they traveling? How are they traveling? What are they eating? What are they consuming on the platform? So individual carbon footprint tracker. Stay tuned. We don't have it operational yet, but this is something that we're working on. 이 발언의 주인공은 알리바바 그룹의 임원 마이클 에반스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것은 CBDC를 통한 추적을 말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들의 소비를 추적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행동, 가령 삼다수 대신 에비앙을 수입해 마신다든지 하는 머나먼 곳에서의 수입 제품을 애용하거나 매일같이 차로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에게는 CBDC로 조사해 탄소세를 매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정당성은 지구온난화,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부여합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선 지지율이 트럼프에 이어 2위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직은 2위이지만 바이든과 대선을 치르시 트럼프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그는 바이든 정부의 CBDC 발행을 감시와 통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플로리다 주에서 사용 금지 법안을 냈습니다. Ultimately, cash is king. I mean, if you can hold it in your hand, you have power over that. The minute it's all digitized, somebody else is going to have control over that, and it's just a question of are they going to let you live your life, or are they going to decide to do things to circumvent what you want to do? And think about what we've already seen in Canada. You remember when the truckers were protesting the vax mandates, you know, they had banks, some of the government froze some of their banks. You had charities that were trying to help these guys, and that was frozen. So we've already seen government really overstep its bounds as it is in the banking situation and financial sector that we have now. Can you imagine if we went to something like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So I'm glad that we're at the tip of the spear on this.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states stand up to fight back against some of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well, most of the things that are going on right now in Washington, because they don't have your best interests at heart. They have their own power at heart. They have their own agenda that they're looking to advance. And so I think this will be great legislation. I look forward. We already talking to the leaders in the legislature.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and I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sign it into law later this year. 여기에 트럼프까지 달러의 위상 추락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주 목적은 그만큼 바이든이 엉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지만요. Our currency is crashing and will soon no longer be the world standard. 2023년 7월 출시 예정인 패드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패드 나우의 도입을 앞두고 공화당 소속의 극우위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미 하원 의원은 디지털이 아니라 근본이제로 돌아가야 달러를 버리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30일 블룸버그는 금융을 위한 자체 LLM을 시범 연구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 40년간 모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로부터 3,630억 토큰을 뽑아내 자체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는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AI에 뛰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국가와 기업이 AI를 받아들이기 위해 컴퓨팅 리소스, 데이터, 모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태풍의 눈은 참 고요합니다 라고 트윗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면서 AI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선 AI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MIT, 하버드 등의 대학에서 무료 AI 강좌들도 열어두었으며 석학들이 아주 많은 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가 어느 쪽이든 공부하며 꾸준히 시류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딥러닝에 대해 그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모델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딥러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면 가급적 빨리 사용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어볼 만한 논문이 나온다면 대충이라도 훑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논문 옆에 코파일럿을 띄워주는 읽기 편하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도 많습니다. 혼자 읽기 힘들다면 국내 대학들의 연구실에서 페이퍼 리뷰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누군가의 의견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믿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어떤 사람도 내가 파인튜닝한 나만의 모델만큼 정교한 답을 주지 못할 것인데 누군가를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우려 의존한다면 추후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맞닥뜨리는 정보에 대해 판단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며 자신을 성장시켜야만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AI 플러스 사람과 AI 플러스 사람이 경쟁하는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